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반등하긴 했지만 좀 어정쩡한 반등이긴 했죠. 그러니까 빠진 거에 비하면은 일단 그래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요 지표들이 좀 안정된 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85%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2.97, 그러니까 3% 육박했던 거에 비하면은 국채 금리가 상당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뭐 미증시 돌아갈 때는 2.8% 이하까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2.85니까 당장 하루 이틀 만에 3% 넘어가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도감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도 99달러대,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반등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100달러 밑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10달러를 상단으로 두면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유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채권 금리도 3%에서 좀 막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3월이 그러면 어쩌면 인플레이션 정점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지표 보니까 3월이 정점이다라면 좀 매도를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매도는 줄고 약간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외부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미국 나스닥 지수 주봉인데요. 2018년도 이후에 나스닥이 4주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최근에 이제 3주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쩌면 나스닥이 반등할지도 모르겠다. 또 실제로 이제 첫 거래에서 저점 대비 2% 정도 올라오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번 주에 나스닥이 플러스 날지도 모르는데 그럼 굳이 지금 뭐 서둘러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도를 줄이고 약간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다만 매수가 좀 어정쩡하게 나온 게 좀 조심스러운 단계잖아요. 미국 이제 연준이 자산을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산을 줄이는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이 일정 수준 좀 충격을 받는 구간들이 과거에 있어 왔기 때문에 FOMC 앞두고 뭐 적극적으로 이 뉴스 하나 가지고 매수해야지 뭐 이런 동기부여가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환율. 그러니까 이건 달러 인덱스를 뒤집은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달러화가 강세 보였다는 의미거든요. 달러 강세 보일 때 코스피도 약세 보이고 달러가 약할 때 코스피가 올라가는 걸 보이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하긴 하지만 하락폭에 비해서 이제 반등폭은 어정쩡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재료도 주목을 받았는데 우선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은 전일 대비는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0.4% 가까이면 많이 빠진 거긴 하지만 그동안의 차트 딱 보시다시피 올라간 거 비하면은 환율의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외환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서 외환을 중국 시중에 더 푸는 효과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됐는데 다만 이제 중국 증시가 3,000포인트에서 훌쩍 내려가서 이제 장중에 2,800포인트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안정이 돼줘야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지나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어정쩡하게 환율은 좀 괜찮아 보였는데 중국 증시가 상승했다가 고점 대비 쭉 빠지고 우리 증시 마감할 때 1% 넘게 빠진 상태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좀 반등은 하되 반등폭은 좀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기관이 들어왔는데 뭐 금융투자는 어차피 뭐 매수하는 날이 조금 더 많이 나올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 투신이 붙어져서 시장을 플러스로 만들었는데 외국인들은 어저께 7천억 넘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매도 비하면은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로 줄었잖아요. 근데 매도를 줄인 거지 이게 매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을 올리는데 방해가 안 되려면 1,000억 원 이하로 팔아야 돼요. 매수하면 더 좋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매도 줄였다지 매수는 아니니까 지수가 시원스럽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형태였고, 근데 오늘 2,500억 정도 팔았잖아요. 근데 3,000억이 삼성전자였어요. 우선주가 300억, 그러니까 3,300억이 삼성전자고 네이버까지 합치면 이 두 종목에 4,000억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자동차는 열심히 샀죠. 기아와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러니까 두 종목을 합쳐가지고 한 이제 2,600억 정도 들어왔고, 하이닉스가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인데 최근에 하이닉스는 매수하는 날이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삼성전자를 돌려야 돼요. 이게 삼성전자 일별 매매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요 이제 1,400만 주 가까이 들어온 건 블록딜이었고 엄청나게 팔아요. 예, 그러니까 블록딜 물량 들어왔던 거 빼면 사실 51% 지분율도 깨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돌리지 않으면 추세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잘 보시다시피 빠지면 연속적으로 4일
까지는 최대 빠져도 5일 연속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 후반에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삼성전자를 돌리지 않고서는 시장의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좀 반등은 하되 이제 좀 시원스러운 반등을 투자들이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나스닥. 그러니까 왜냐하면 빅테크주들 실적이 나오는데 빅테크주들이 이게 묘한 게 이게 사실 금리 올라간다라고 해서 빅테크주들에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수급으로만 보면 나쁘죠. 근데 빅테크주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빅테크주들이 뭐 매출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엄청나게 줄어들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실적이 원래 정상적이라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뭐가 됐든 무조건 나쁘게만 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줄을 설 거냐.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애플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애플을 비롯해서 나스닥이 이번 주에 오늘 일단 플러스가 났는데 나머지 4일 동안에 최소 이틀 이상의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실적으로 극복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요 흐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로 들어왔잖아요. 금융투자 매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사실 욕이 나죠. 왜냐하면 박스권 하단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보면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타이밍에서는 매도를 좀 줄여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물 옵션 가지고 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국면에서는 좀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2600 이하까지도 염두에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금융투자 매수 타이밍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도 매수하고 매도도 진정되면서 그냥 박스권을 갈 거냐, 때릴 거냐, 요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금융시장.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불안정한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 경기도 경기지만 중국 이슈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미중 무역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금융시장 특히 이제 위안화 환율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자체, 이게 중국이 부양하려고 오늘도 뭐 인민은행에서 별의별 메시지 다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이 된다라면 특정 업종을 떠나서 주식시장 대형주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지표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 대형 제약주, 로봇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자동차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중심에 있는 종목인데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적 잘 나온 걸 갖다가 이제 근데 뭐 2분기에는 1분기 잘 나오면 뭐 2분기가 어려울 텐데 뭐 이런 거로 꾸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좀 더 이어져서 자동차가 연속적으로 기아차 차트 보시면 제법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동차를 비롯해서 하이닉스라도 좀 추세적으로 반전이 나온다라면 박스권 정도는 버텨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이후에 추가적인 메인 이슈가 나오면 그건 따로 뽑아서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